来た。一番隊のマルコだな。お前うちに入らないか。밀짚모자 루피가 사왕으로 등극하게 되며 원피스를 찾기 위한 마지막 최종장이 시작된 가운데 천재과학자 베가펑크가 등장한 에그헤드 에피소드에선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전개와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체 베가펑크의 탈출을 돕기 위해 사이퍼폴 로브루치와 카쿠를 제압했던 스투시의 정체는 20년간 사이퍼폴 소속으로 세계 정부에 잠복해온 매드즈의 클론 실험 성공체 1호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나아가 스투시는 전 록세적단 멤버이자 자칭 과학자 미스 버킨의 혈통인자로 만들어진 클론이었고, 이어 스투시가 성공체 1호라고 소개되었기 때문에 스투시 이전에 실패작이 있거나 스투시 이후에 다른 성공체 클론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클론 스투시가 로브루치와 카쿠를 잠재우자 그 시각 사왕 샹크스와 헤어지며 신세계 스핑크스 섬에 도착한 불사조 마르코는 흰수염의 보물을 노린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는데요. 이처럼 해군은 흰수염의 적단 1번대 대장 불사조 마르코가 스핑크스 섬에서 부재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흰수염의 보물을 빼앗기 위해 주민들을 위협했지만 전 칠무에 위블이 등장하게 되며 해군으로부터 스핑크스 섬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거 매드즈가 만들었던 클론 스투시의 정체가 밝혀지며 흰수염의 혈통인자가 주입됐을 수 있는 위블도 함께 공개된 시점, 위블의 강함은 과거 해군대장 키자루가 인정했고, 나아가 미스 버킨 또한 매드즈의 식객이었다는 정보가 드러나게 되며 위블은 흰수염의 혈통인자가 주입된 실패작이거나 성공작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피스 1070화 표지 현재에선 매드즈의 멤버들이 전부 등장했고, 그중 미스 버킨의 뒷모습도 함께 공개되었기 때문에 록세적단 출신이었던 미스 버킨이 흰수염의 혈통인자를 몰래 추출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어 위블의 강한 만큼은 전성기 시절 흰수염과 견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왕 샹크스의 폐양스 폐기를 통해 와노쿠니에서 퇴각했던 해군대장 아라마키가 스핑크스 섬에 전 칠무에 위블이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는지 이내 스핑크스 섬의 당도에 위블을 생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상결전 이후 흰수염의 유산을 홀로 지키고 있던 마르코는 자칭 흰수염의 아들이라는 위블이 흰수염의 산하의 적단을 괴멸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고, 이어 미스 버킨이 과거 흰수염과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일전 마르코는 위블과 버킨이 흰수염의 유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고, 나아가 언젠가 스핑크스 섬도 그들의 타겟이 될 거라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르코의 짐작대로 흰수염의 유산을 노린 미스 버킨이 스핑크스 섬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어 버킨은 흰수염과 위블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마르코에게 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로 닥터 베가펑크의 이름을 언급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마르코는 미스 버킨의 이야기를 듣게 되며 마을을 지켜준 건 정말로 고맙다는 말을 건넸듯이 마르코는 흰수염과 위블의 관계를 미심쩍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피스 세계관은 최강의 인류라 지칭할 수 있는 세라핌의 등장과 매드즈가 만들어낸 클론들이 앞으로 등장할 수 있어 만약 본체 베가펑크가 죽지 않고 에그헤드 섬을 탈출할 수 있게 된다면 마르코는 흰수염과 위블의 관계를 정리해줄 수 있는 베가펑크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만약 베가펑크를 통해 흰수염의 혈통인자가 위블에게 주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면 그때서야 마르코는 흰수염의 유산인 스핑크스 섬을 지킬지 아니면 위블을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오니가시마 전쟁처럼 최강의 전력과 격돌할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블은 해군대장 아라마키에게 생포당하며 임페라운으로 끌려갈 수 있는 가운데 불사조 마르코라도 해군대장과의 전면전은 피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편 그 시각 원피스 쟁탈전에 참전한 사왕 샹크스는 처음으로 산하의 적단을 엘바프에 소집하며 본격적으로 자신의 야망을 드러낸 만큼 해적은 물론 앞으로 해군과도 결전을 벌일 수 있는 각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상황 샹크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는 가운데 과거 마르코와 샹크스가 연습 시절일 당시 서로의 해적단이 충돌한 적이 있었고, 나아가 원피스 1부에선 모비디코에서 태양 스페기를 발산한 샹크스가 마르코를 바라보며 자신의 해적단에 들어오지 않겠냐는 말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나이 차이가 있지만 샹크스와 마르코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어 정상결전이 끝난 뒤 샹크스는 흰섬과 에이스의 장례를 함께 치르며 마르코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오니가시마 전쟁 이후 마르코는 다시 한번 샹크스와 마주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샹크스가 마르코에게 동료를 제안하자 이제 대적을 돌보는 건 질색이라며 또 보자는 말과 함께 서로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마르코는 샹크스에게 마음의 빚을 지게 되며 언젠가 샹크스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흰섬 해적단 최강의 전력으로서 빨간머리 해적단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샹크스 또한 과거부터 이어진 인연을 통해 마르코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샹크스 또한 마르코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현재 마르코가 위블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흰섬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해군과 격돌해야 하는 시점. 반면 샹크스는 원피스 쟁탈전에 참전해 이제 곧 최악의 세대는 물론 검은 수염 해적단과도 결전을 벌일 수 있는 가운데, 과연 마르코는 위블을 구출하기 위해 빨간머리 해적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개가 만들어질지, 그리고 다가올 전투에서 흰수염 해적단을 도와준 샹크스를 위해 불사조 마르코가 합류하며 빨간머리 해적단의 전력으로서 검은 수염 해적단과 결전을 펼치는 최고의 전개가 펼쳐지게 될지는 앞으로 남겨진 샹크스와 마르코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